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, 그것을 또 잘 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. 그것을 이해할 때, 내 안에 있는 여러 나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. 나를 여러 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, 그런 마음사 이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주로 추구하는 그것만을 나로 생각하고 나머지 내 안에 있는 여러 목소리를 못 내는 나들을 무시하기 쉽거든요. 존중해 줘야 돼요. 그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일반 사회에서도 소수라고 해도,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좀 귀를 기울여주고 설득도 해주고 존중도 해주고 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. 우리나라 사회도 보면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.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, 그 비하하는 그런 용어로 서로를 부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상대를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? 대화가 잘 안 돼요. 상대가 정말 말도 안 되고 무식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조금 좀 들어주고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안 되니까 극단적인 일도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안타까운 일이죠. 그런 일들이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나요. 우리 내면에서도. 어떤 분은 예를 들면은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명목 하에 자기 안에 있는 여러 나들은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만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런 이타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뭐 참 착하다 사람, 법 없이 살 사람이다 할지 모르지만 그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.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죠. 자신의 마음의 안에 있는 여러 나들을 먼저 챙길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야 얘네들이 협조를 하죠.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나들의 협조를 얻어야 그 밖의 사람들을 위하는 일도 더 충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음, 내 마음에 여러 나들이 산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음,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. 이해를 해보세요.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. 그러면 알 수 있어요.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독재입니다. 물론 사람이 일관성은 있어야죠. 근데 왜 일관성을 강조하는지 아세요? 우리 사람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.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살고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다는 것이 바탕이 되고, 그럴 때 이제 일관성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관적인 건 필요합니다. 일관되려고 노력을 해야죠.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구나. 어떤 나들이 있는지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고, 어쨌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. 자기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. 그럼 좀 들어주고,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.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. 우리 내면의 나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, 그래. 내 안에 이러한 그 속상해하는 나가 있지.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가 있지. 그거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이 사회다.
내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.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마음 공부에서 어찌 보면 첫 번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그 여러 나들 간의 그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. 또 어떤 나들을 좀 더 키워야겠구나. 어떤 나를 키우더라도 다른 나들의 협력을 얻으면서 진행되어야 되죠. 그래야 성공합니다. 아무리 어떤 조금 다른 맥락일 수 있습니다만, 그, 재능이 뛰어난다고 해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잖아요. 재승박덕한 놈이다. 재승박덕하다. 재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덕이 아주 형편없는 놈이다. 재승박덕하다.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 재능의 칼을 겸손의 칼집에 넣고 다닌다.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. 내가 아무리 어떤 하나를 추구한다고 해도 이것만이 옳은 거야. 다 나를 따르라. 이렇게 독재를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아무리 봐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갈 때 모두가 잘 살 수 있어. 라고 생각이 돼도 아직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여러 나들이 내 안에 있다면 좀 몸을 낮추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설득하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. 밖의 사회든 안의 사회든 동일하지요.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건 아닙니다만 그냥 순서상 이게 두 번째였었어요. 그래서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다 해서 이게 마음사 이론을 다루게 됐습니다. 그런데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얘기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은 음,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5월 동주 본문에도 썼습니다만 서로가 원수 관계인 오나라 사람,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어요. 같은 배 탔어요.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어딜 나가라고 그래요. 여기는 오나라 사람만 타고 갈 거야? 이게 월나라 사람만 타고 갈 거야? 그게 안 되잖아요.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모르겠어요. 난 저놈들 보기 싫어서 이민 갈 거야.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너희들 다 나가! 미국으로 가! 너는 중국으로 가서 살아버려! 이렇게 할 겁니까? 우리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. 우리 여러 나들이 이 자신의 몸 하나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. 이 몸 하나를 가지고 이 몸 하나에서 이 몸 하나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든 간에 실현시키겠다는 여러 나들이 이 안에 살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 마음사회 이론에서 그 얘기 꼭 했죠. 마음사회 이론의 세 가지 중요 요점이 있었죠. 예.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. 나는 여러 나들이 내 사회, 내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라고 말씀드렸죠. 그 두 번째가 뭐예요? 두 번째가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입니다. 정해져 있지 않아요. 오나라 사람, 월나라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. 그들의 마음이 결정돼 있지 않아요. 바뀔 수 있어요. 내 안의 나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왜 하겠어요? 모든 게 결정돼 있어. 모든 게 유전자로 결정돼 있고
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공부할 이유도 없죠. 다 결정된 거라면.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.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사는 나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변화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보면 어떤 경우 보면 내가 10년 전에 나, 20년 전에 나랑 비교해 보면 많이 바뀐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물론 좀 더 멋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지만요. 뭐 더 멋있게 바뀌려고 한다면 마음 공부를 해야겠죠.